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상전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 쭉쭉 빠져서 그러게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1-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의정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일섭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슈가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6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8거래일째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네, 있어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달러 인덱스 상승 계속해서 이어질지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금리가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미국은 시중은행이고 우리나라는 제2저축은행. 뭐 제3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너무 심하니까 안 하는 건데 제2저축은행에서 3% 주는데 2% 주는데 시중은행에서 5% 주면은 어디다가 돈을 맡기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5% 주는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 줘요. 예금 금리를. 예금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5%에 맡기죠. 그러니까 5%에 맡기는 게 아니라 5%를 주는 시중은행에 맡기겠죠. 네. 당연하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5% 주는데 누가 한국이 10% 정도를 줘야지 한국에 맡기겠죠. 10%나 한 20% 줘야 되나? 국력의 차이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그렇게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될까 봐 올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 격차가 계속되는 한 돈이 이제 미국으로 쏠리겠죠. 환율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보는 경우에는 수급도 중요하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이슈들도 중요하고 근데 환율, 그냥 근본적인 거는 그 나라의 국력이자 돈이 몰리는 섹이죠. 그러니까 달러로 몰리니 달러 가치가 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증시는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신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하나도 안 나도 달러 가치 상승으로 그냥 앉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함부로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경기 꺾일까 봐.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했고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2%로 안 잡히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동결을 한다? 그럼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또 더 미국으로 돈이 쏠리겠죠. 달러 가치가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계속 연말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불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커다란 자금의 이동이 우리나라로 쏠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돈의 가치, 그 환율은 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가서 떵떵거리는데 유럽 여행 가서 물건 사려면 비싼 거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달러 인덱스 상승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최진욱 팀장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계속 외국인 자본 이탈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언제쯤 이 수급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FOMC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기조가 여전히 지금 시장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달러 부분들도 당연히 밑으로 좀 떨어지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달러가 계속 위쪽으로 상승 기조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기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결국 이제 환차익 볼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자금을 투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 달러가 계속 강세 흐름이 나타나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일단 조금 현저히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일단 현재 좀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일단 좀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저는 조금 거쳐져야만이 일단 어느 정도 달러도 좀 안정화권에 좀 들어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부분에서 외국인의 자금력이 뭐 내일이다 내일 모레 들어올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다소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좀 외국인의 자금 이탈 흐름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10월 이후부터 외국인의 자금 여부가 일단 매수세로 한 며칠간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저가 메리트가 좀 확실하게 좀 발동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달러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의 좀 순매수 연속세는 꾸준하게 좀 보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외국인의 자금력이 좀 특출나게 들어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한 와중에 또 섹터별로 들여다보자면 방산주에 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폴란드에 원래 무기를 수출하려고 했다라는 것 덕분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무산될 수도 있겠다, 물 건너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산주 사실 최근에 뭐 특히 힘쓴 기억이 없는데도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재윤 본부장님, 방산주 그렇다면 이제 좀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 사라진 건가요? 일단은 방산주 이번에 30조 원 연내 또 수출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방산 관련주들한테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저는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년 뭐 지금 당장 이게 아예 무산이라기보다는 좀 미뤄진다. 연내는 힘들 것 같다라는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방산주들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게 잘못되면서 투심이 좀 안 좋아지고 투자자의 심리들이 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방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물론 시장도 많이 안 좋긴 했었지만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이러한 부분들이 웨이드 됐다라고 한다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저는 좀 방산 관련주들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산주들은 정책주로 또 엮여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또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정부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금융 쪽이 좀 불안해지고 또 당장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방산 쪽은 살짝 시간이 좀 더 다시 한번 모멘텀 받기까지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는 아무래도 수주 이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단 계약이 체결되는 걸 보고 들어가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방산주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오늘 장 마감하고 한국항공우주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계약이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던데 어떤 내용인지 최진욱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장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차세대 중형 민항기에 있어가지고의 앞전에 좀 공급 계약 부분들을 좀 공시를 좀 내놨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들이 지금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매출액 대비 150%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악재는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부분들이 직접적인 지금 국가 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불이행 부분들이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수출을 하려는 대상 간에 어느 좀 직접적인 좀 어떠한 좀 불합리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시가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앞전에 이제 이재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수출에 은행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막히다 보니까 결국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계약 불이행이 지금 나온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 부분들은 지금 일단 시기가 좀 미뤄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미뤄졌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외에서 움직임도 마이너스 한 2%권대 정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빠진다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는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간만 좀 길어졌을 뿐 오히려 지금 당장의 좀 악재 부분들을 큰 폭으로 좀 빼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상에 보면 메릴린치 증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담아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다시 시간에서 지금 매수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단기 이슈로 좀 끝마칠
가능성이 좀 크다. 결국 수출의 은행이 자기 자본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주어야만이 결국에 앞으로 좀 정부 정책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이행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장기 공급 계약에 관련한 공시가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을 좀 악재는 맞지만 내일 시간에서 이제 시가를 만약에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악재는 오히려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